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경계라 하면은 크게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말초신경계로 나눠집니다. 중추신경이라 하면은 판단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뇌랑 척수랑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공간으로 나눠져서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척수 같은 경우는 반사신경의 중추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추신경은 뇌랑 척수랑 이루어진 거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뇌랑 척수랑 두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중요한 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산소에 정말 예민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한번 손상이 됐다 하면은 거의 복구가 안 된다고 봐야죠. 특이한 게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뇌는 신경이 한번 이렇게 교차가 돼서 꼬여서 내려와요. 그래서 오른쪽 뇌 같은 경우는 왼쪽의 신체를 조절하고요. 왼쪽 뇌 같은 경우는 오른쪽의 신체를 조절합니다. 뇌는 여러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뇌는 뇌의 8분의 7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큰 기관이에요. 그래서 시각, 후각 등의 여러 가지 의식적인 운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쪽에 손해가 작게 있습니다. 손해는 운동과 평형 감각의 중추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뇌 가운데 중뇌가 있는데요. 중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눈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동공을 조절하는 중추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동공의 불빛 반사를 일으켜가지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여기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연하운동, 구토, 호흡, 기침, 재채기, 심박동 조절의 중추예요. 일명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뇌와 대뇌 사이에는 간뇌가 끼어 있는데 이 간뇌는 반사활동의 중추로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호르몬 조절, 혈당 조절의 중추로 봐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뇌를 이루고 있는 층을 자세히 볼게요. 뇌는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먼저 표피, 피부막이에요. 그리고 이 피부막 아래쪽에는 두개골로 단단하게 보호가 돼 있습니다. 그 아래 경막이 있고 경막 아래 꼬불꼬불 거미줄 같이 복잡하게 생긴 막이 있어요. 이걸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고 합니다. 이 지주막 아래쪽에 있는 지주막 하강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실의 맥락총이라는 부분에서 이 뇌척수액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뇌척수액을 확인할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간호실기에도 나오겠지만 뇌척수액을 확인할 때는 요추천자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을 좀 더 잘 뽑기 위해서는 자세가 이렇게 새우등 자세로 등을 구부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추 3, 4번 공간이 가장 공간이 넓지만 한 번 더 구부려줘서 더 넓게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막이 얇게 감싸주어 뇌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를 보호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층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뇌압이 올라갔을 때 도움되는 체위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명 파울러시 체위, 반자위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체위냐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체위예요.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뇌압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압이 올라갔을 때 마니톨이라는 약을 투여하면 수분이 제거돼서 뇌압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뇌는 판단을 하고 우리 몸의 의식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의식 수준에 따라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척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책에 따라서 조금 단계가 다른데요. 명료, 우리 정신이 명료하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깨어있는 멀쩡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다음은 기면 상태예요. 좀 멍하고 졸린 상태죠. 책에 따라 혼돈이 없는 책도 있는데요. 혼돈, 창단 상태예요.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약간 진압력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신이 혼미하다고 하잖아요. 일단 정신은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뭔가 강한 통증을 주면 반응을 하긴 합니다. 의식이 없어 보이는데 꼬집으면 아프니까 피하기는 하는 거죠. 다음은 반혼수 상태입니다. 완전히 혼수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고 깨어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꼬집으면 찡그리는 정도의 반응을 해요. 혼미 상태일 때는 꼬집으면 아파서 피하기라도 하는데 반혼수는 그 정도로 의식은 없어서 꼬집으면 그냥 아파서 찡그리는 정도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반응은 있는데 피하지는 못하는 상태, 이게 반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는 살아는 있는데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숨쉬고 살아는 있어서 생명 유지는 되고 있지만 꼬집어도 반응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단계는 가장 멀쩡한 명료 상태부터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 상태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책에 따라서 혼돈이 끼어 있기도 하고 빠져있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말초신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뇌신경과 척수신경 이렇게 있습니다. 척수신경은 말 그대로 반사운동을 해요. 뜨거운 걸 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순간적으로 뗀다든지 위험하다 하면 순간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려고 운동을 반사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라면 감각을 느끼고 들어와서 뇌에서 판단을 하고 운동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초신경계가 담당하는 게 뭐냐 하면 감각과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암기하기 힘든 게 나오고 있는데요. 뇌신경에는 1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각각의 신경이 뭔지도 아셔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1번 신경이 후신경이기 때문에 이 뒤로 암기를 하셔도 안 되고 순서대로 역할과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뇌신경 암기가 어렵다 하시면 제가 암기 팁을 따로 만든 것도 있으니 이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인데요. 후시, 동활, 삼을, 안청, 설미, 부, 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는 거죠. 1번 신경입니다. 후신경인데요. 후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에요. 그리고 2번, 3번, 4번, 6번 같은 경우는 눈과 관련된 신경이에요. 그래서 2번 신경 같은 경우는 시신경으로 눈 감각을 담당하고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같은 경우는 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이죠. 다음은 5번 3차신경을 보겠습니다. 3차신경은 세 갈래로 갈라졌다 해서 3차신경인데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그리고 7번, 9번, 12번 신경 같이 볼게요. 7번 안면신경 같은 경우는 안면 근육의 운동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혀 앞쪽에 한 3분의 2 정도의 미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9번과 12번 같은 경우는 혀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그리고 9번 설인신경 같은 경우는 혀 뒤쪽에 3분의 1의 미각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7번과 9번 같은 경우는 혀의 감각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혀 운동이나 안면 근육 운동을 하는 운동신경과도 관계가 있죠. 또 하나 모성간호 쪽이랑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출산을 돕는 과정에서 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집게 같은 건데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힘들어하니까 아기 머리가 보였다 하면은 아기 머리를 겸자, 집게로 당겨서 출산을 도와주는 거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무래도 겸자나 집게로 아기 머리를 누르다 보니 잘못 누르면 이 7번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안면신경에 장애가 온다 했을 때 7번 뇌신경과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9번, 12번 같이 보려고 했더니 둘 다 앞글자에 설자가 있어서 혀 설자 써서 혀와 관계된 건 알겠는데 누가 먼저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설하신경이니까 더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해서 설인이 먼저, 설하가 나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설인신경은 요 인두 근육을 써서 꿀꺽꿀꺽 삼키는 연화운동을 도와주는 신경으로 봐주시면 되고 12번 같은 설하신경은 혀 전체적인 운동을 움직이는데 담당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에 관련된 신경과 혀에 관련된 신경은 묶어서 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8번 청각신경을 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8번 청각신경은 결핵이나 양리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신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청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우리 결핵약 중에 스테렙토마이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스테렙토마이신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복용을 하면 청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약 스테렙토마이신을 장기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하고 물어본다면 청신경이 망가진다, 제8 뇌신경과 관계가 있다 이런 걸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은 미주신경 볼게요. 부교감 신경이고요. 11번 부신경 같은 경우는 목과 어깨 운동을 담당해주는 신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12개 다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각각이 어디와 연관돼 있고 또 눈과 관련된 거, 혀와 관계된 거, 감각과 관계된 거, 결핵약의 부작용과 연관된 신경 이런 식으로 다 연관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자율신경계 보겠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뇌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계예요. 내장이나 심장, 혈관, 분비선에 관련된 애들이 자율신경계에 속해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집니다. 이 교감신경이 발생하는 상황은 응급 상황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편하게 먹고 자고 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우리 한번 수업 땡땡이 치고 놀러 가는데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응 물질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도 같이 나옵니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내분비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부신 수질에서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기관지가 확장되고 혈관이 수축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교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의 동공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서 확대가 됩니다. 기관지도 확장이 돼요. 놀랐으니까 숨도 헉 하고 몰아쉬겠죠. 수업 땡땡이 치다가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당연히 소화가 될까요? 뭔가 먹고 있던 것도 얹히겠죠? 먹을 게 안 넘어가고 소화도 안 돼요. 눈물이나 소화액, 타액 이런 거 다 억제가 됩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무섭잖아요. 그래서 등에 식은땀이 한 방울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땀이 나고요. 이 땀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들은 다 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광도 이완이 돼서 배뇨가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게 방광하고 관략근의 관계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광은 이렇게 이완이 되면 늘어나니까 더 많이 저장이 돼서 오줌이 안 나오는데 관략근은 이렇게 쪼여줘야 수축이 돼야 막아주니까 배뇨가 안 되죠.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놀라가지고 관략근이 확 수축이 되면서 방광은 늘어나고 관략근은 수축되고 그래서 배뇨가 안 돼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무서우니까 심장도 쿵쾅쿵쾅 막 뜁니다. 빠르게 뛰면서 빈맥이 발생하고요. 혈관도 수축이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도 빡 올라가요. 이런 상태를 바로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응급상태를 말을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완전 반대예요. 나오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그냥 눈 풀어져서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동공도 편안하게 축소가 돼 있고요. 편안하니까 기관지도 늘어져가지고 편안하게 축소돼 있습니다.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효소, 침샘, 연동운동 소화 엄청 잘 되고요. 하품을 찍 하니까 눈물도 잘 나와요. 우리 편안하게 자려면 뽀송뽀송하게 자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땀도 안 나옵니다. 또 방광은 수축이 되고 관략근은 늘어져서 언제든지 화장실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교감신경과 다르게 편안하게 심장도 천천히 뛰고요. 혈관도 이완되고 혈압도 떨어져 있는 상태를 바로 부교감신경이 작용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좋고요. 문제로 나온다면 다음 중 교감신경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현상은 다음은 부교감신경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현상은 하고 보기를 고르는 문제가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신경계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